환율 높다고 외환위기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 중 하나가 외환위기 증후군이다. 그만큼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다. 외세의 침략이 아닌 경제 문제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미국, 일본 등 우방국도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할 수 있다는 교훈도 있었다. 온 국민이 나서서 금무기 운동을 벌일 정도로 절박했던 시절이다. 충격이 컸던 만큼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외환위기 공포가 소환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올해 상황이 그렇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월 평균 달러당 원화 환율은 1,528원으로 1998년 2월 1,627원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자 여기저기서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 경제는 그때만큼 위험한 걸까? 숫자가 주는 공포감보다 숫자 이면의 상황을 들여다볼 때다. 외환위기 경로는 이랬다. 1997년 들어 실물 경제가 급속히 악화됐다. 그해 1월부터 한보산미진로 등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금융회사,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도 1997년 9월까지 원달러 환율은 900원 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목격한 외국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채권 회수에 나섰다. 그러자 환율은 10월부터 급등했고 연말에는 2,000원에 육박했다. 실물 경제 불황, 금융 시스템 마비, 환율 급등, 외환위기 경로가 현실화됐다. 2026년 외환시장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반면 금융 시스템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의 실적은 고공행진 중이다. 한은에 따르면 1997년에는 1,000개가 넘는 기업이 매월 부도로 쓰러졌지만 2026년 월 평균 부도 기업은 20여 개에 불과하다. 은행 부실 채권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1997년은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가 부족했지만 2026년은 대규모 흑자를 기록 중이다. 한마디로 1997년은 우리 경제의 속이 골마서 외환시장 붕괴라는 상처가 드러난 반면 지금은 겉모양의 난 상처는 비슷하지만 경제의 속이 곰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그라시엘라 카민스키 조지 워싱턴대 교수와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는 1970년부터 1995년까지 각국에서 100여 차례 발생한 금융 외환위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금융위기가 외환위기에 앞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금융위기를 외환위기의 사전징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외환시장 불안이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1997년 한국과 현재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 다만 최근 외환시장에서 상처가 점점 번지고 있는 점은 걱정스럽다. 달러당 환율은 1년 전 1,360원에서 160원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오르고 이는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경기 불황으로 이어진다.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도 커진다. 원화값 급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꼽힌다.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현상이 4년간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시장에서 팔지 않는데 반해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계속 팔고 나간다. 달러 수급이 꼬이자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팽배하다. 외환 당국이 나서 달러 수급을 개선하고 원화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 고환율이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기업 부실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1997년에는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외환시장에 난 상처가 금융과 실물 분야로 파고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